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졸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이 내용이 쉬우면 또 졸려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저번 주 거는 충분히 복습하고 계시죠? 복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소멸돼요. 그래서 꼭 같이 공부했던 거는 반드시 우리 예상 문제 지금 풀고 있다는 거죠. 끝나고 나면은 꼭 확인하고, 그러니까 풀었던 것도 확인하고 안 푸른 것도 확인한 다음에 기출 문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기출 문제. 그래서 한두 시간씩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빨리 소멸되는데, 꼭 가끔씩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요.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죠. 당연히 예습을 어떻게 하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죠. 당연히 예습도 미리 할 걸 풀어오는 거고 복습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요약집을 보시는 거. 아니면 기본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는 거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파트인데요. 시장 논인데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안 적어도 되겠죠.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자꾸 나와. 그럼 중요한 거예요. 걔가. 근데 비슷하게 잘 안 나와. 그럼 좀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76쪽 여기는 부동산 시장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 2, 3, 4, 76, 77쪽 두 바닥에 4개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은 모르시는 분은 1번은 그렇게 중요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애인데, 얘는 잘 모르겠으면 요약집에다가 나와 있는 완전하고 불완전의 차이만 딱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번 볼 겁니다. 2번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자본시장의 일정으로 본다면 추상적 시장이지만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성은 지리적 구조로 본다면 구체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의 낼 때 애매하지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서는 이런 거죠. 자본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시장도 이런 추상적 시장에 속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지리적 장소를 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안동 아파트 시장, 그럼 대략적으로 가격 수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통 환경이 나오죠. 그러면 구체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처럼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추상적 개념의 시장인데,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구체적 시장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왜 틀린지 볼게요. 2번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 국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지역이 같으면 동질적인 가격 형성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사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자이 아파트인데 강원도 태백의 자이하고 서울 강남의 자이하고 같겠냐고. 굉장히 차이 나겠죠. 그러면 이게 지역이 다르면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위치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냐 안 좋냐 그거는 새로 지으면 돼. 위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 그래서 지역이 같으면 동질적 가격,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편차가 심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론의 공식 같은 거라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 급락 왜곡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균형 가격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합니다. 구매자는 다수 소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매자가 소수.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독과점이라고 말하죠. 독과점. 그래서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가 독과점이 되겠죠. 독과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과점이 된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소수에 의해서 공급이 독점되는 독과점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시장 같은 주택 시장 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없잖아. 건설회사가 만든 걸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건설업자만이 공급을 책임지니까 독과점 구조다. 그래서 소수의 판매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은 개별성에서 대체성이 약함으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죠. 조직화가 어렵다. 요거 비조직화. 조직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유통구조 같은 걸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비공개. 부동산 거래는 잘 공개되지 않는다. 요걸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부동산의 개별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에서 비조직, 비표준, 비독점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죠? 비독점이 아니고 독점이죠. 독과점. 그죠? 그러니까 개별성에서 비조직, 비표준, 비독점으로 시험에 틀린 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점은 비독점에 그냥 독점돼야 됩니다. 개별성에 의해서 비조직, 비표준, 비공개, 독점화가 가능하다. 독점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조직화가 어렵다. 그래서 일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품은 일물가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많이 든 거 맛동산 같은 거. 서울의 맛동산이나 안동의 맛동산이나 가격 똑같잖아요. 2,000원. 현장 가면 2+1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나 부동산은 똑같은 차이인데도 서울의 차이하고 안동의 차이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일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오른쪽에 4번이 나와버렸죠. 4번 정답은 4번이겠죠. 여기 보시면 비조직성은 개별성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왜 맞느냐? 나머지는 뭐 2, 3, 4는 아실 거고 1번 국지, 지역,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수급 조절. 요거 우리 첫 주에 배웠는데 수급 줄임말이죠. 뭘까요? 수요, 공급이 어렵다. 공급 조절이 어렵다.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죠? 부정성. 그런데 지역 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면은 부동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5만 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시면 78쪽이 5번인데요. 이 지금 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상식으로 때려도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 암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시험 삼아 설렁설렁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기본서나 요약집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정의 이런 걸 쭉 정독을 한번 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5번입니다. 5번에 다음 중에 잘못된 것은 되어 있죠.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자, 여기 나왔죠? 개별성에 의해서 비탄력 그리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이거 개별성 따로니까 이거는 이게 비탄력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죠. 비탄력 그리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동질화되고 대체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발생이 탄력적이 된다. 이거 우리 저번 주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우리 용도 변경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이다. 이게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적이다. 세분화시킬수록 요거는 대체제가 많아집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체화시켜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죠. 다 몇 호세요? 106동 1306호. 무슨 아파트 모르니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6동 1306호예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층은 1407호가 되겠죠. 이 아파트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요? 그러면 계시는 분이 여기 아니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아파트 아무리 똑같은 생긴 아파트라도 모든 아파트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개별 시장.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같잖아요. 에이, 안 해요. 아파트 같아도 층이 다르고 호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면 되냐고. 잡혀가잖아요. 그걸 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이야. 절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는 같은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전부 다 하면은 전체 시장이 나오죠. 전체 시장은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가 다 주택이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시장 안에는 우리 안동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1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서울 강남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 다 섞였어. 그러면 요걸 대체가 가능한가요? 내가 1억짜리 살라 그러는데 없어. 50억짜리 샀다 말이 되나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분화 시켜요. 지역적으로 세분화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거 중에서 1억짜리를 요렇게 모아놓는 거죠. 이걸 즉 지역적으로 세분화시킨다라는 거죠. 안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모아놓아요. 그럼 여기에 비슷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 1000개 있어요. 요 안에서는 여기 집을 구하려니까 없어. 여기 집을 구했다 말이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니까 동질, 가격이 비슷한 걸로 만들어지면서 대체제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렇게 동네를 요걸 좀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안동에 1억짜리, 안동에 2억짜리 또는 군위의 아파트 시장 이렇게 묶음을 만들면 요 안에서는 뭔가 동질적이고 대체가 가능해요. 이걸 지역적으로 세분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세분화시키니까 이렇게 안에서 뭔가 대체가 가능하면서 동질적인 게 나타나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부분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분시장으로 세분화시켰을 때 이게 보다 더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니까 공통적이 나타나면서 요 안에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아파트 사다 없으면 여기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세분화할수록 동질화되고 대체성이 커져서 수요의 탄력성이 된다. 그게 요걸 말해요. 어려우시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느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배웠잖아요. 세분화시킬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대체제가 많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 개념은 요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세분화라는 것은 동질단 소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4번 차별화는 이런 세분화 시장에서 표준화된 우리 상품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 형성, 요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가역성과 연결된다. 비가역성이 아니고 뭐죠? 개별성이죠. 비가역성은 돌아올 수 없다. 즉 어떤 지역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돌린다. 되돌린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서 이 지역을 개발했어요. 개발이 좀 잘못됐어. 걸고 새로 할까요?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개발한 건 불가능해요. 그게 많은 투자된 금액과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한 번 잘못 개발된 거는 이 건물이 몇십 년 있어야 그대로 가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 지역도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단 말이죠. 그럼 도로가 있어. 건너편에 상업지구가 있어. 그러면 상업지구 도로가 이런 식으로 착 연결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요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데 이 길이 막혀 있다. 그리고 본 적 없는가요? 있을걸? 그러니까 길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다시 나가야 돼. 이건 제가 볼 땐 개발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 지역 있는 상업지에서는 요렇게 요 안에 돌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나가지 말고 머물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불합리한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개발이 잘못돼요. 요것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이 떨어져. 상업지의 가치가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얼굴 새로 만들어? 에이, 불가능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집이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집을 도로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개발된 거는 다시 원위치 만들기
어렵다.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은 비가역성이 아니고 개별성. 이건 비공개성하고 비가역성은 비자 같다고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비가 많으니까 비를 해볼까 그러지 말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너무 동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화는 개별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개별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비가역성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쪽을 볼 건데요. 79쪽부터는 뭐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좀 시험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루게 될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제가 두 가지 표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데 요약집 보면 53쪽에 나와 있는 게 먼저예요. 요약집 53쪽에 나와 있는 게 첫째 나와 있는 요건데 우리가 이걸 효율적 시장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준강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성효율적 시장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이온이 없어요. 그게 강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약성은 뭐 중학교 요렇게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포함관계라고 되는 거는 재작년 32회 때 처음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 약성을 취향 이렇게 있으면 준강성은 약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강성은 약성 중강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자, 강성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온이 없다. 초과이온 없는 거죠. 정상이온은 언제나 가능.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상이온은 자기 노력이잖아. 정상이온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이런 시장 경제는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는 다 돌아와요. 100% 돌아옵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하여튼 정상이온은 다 돌아와요. 문제는 뭐죠?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즉, 약성에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죠? 그러면 이 시장에는 과거만 있어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없죠. 그런데 과거를 넘어가면 초과이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준강성, 이게 무슨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온이 없다. 그런데 과거, 현재를 넘어가는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온이 있다. 그래서 요거 예를 들 때 제가 말했던 LH를 많이 들었잖아요. 현재 우리는 요 동네 어떻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데까지. 즉 여기 용도 지역이 뭐야? 또는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거야로 정부에서 발표한 딱 그것만 알아. 그런데 LH 직원들은 개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개발지를 알고 있는 거라. 즉 현재 우리나라는 준강성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과거는 현재 정보까지 알고 있는데 LH 직원들은 발표되지 않은 여기 개발될 거다라는 내부 미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LH 직원이 이게 투자했어. 그거는 뭐가 된다? 초과이윤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단지 과거 현재 분석해서 이게 될 것 같아서 투자해서 이거 얻어서 그건 뭐죠? 정상이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 그러면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모든 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다가 초과이윤이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 기억 봅니다. 과거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그럼 이게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은 약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준강성은 뭐냐? 준강성은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 준강성에서 과거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있나요? 없죠. 그게 기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준강성에서 현재 정보 분석해서 초과이윤 있나요? 그죠? 그게 미연이죠. 포함관계란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강성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 있나요? 없어. 그게 기억이에요. 현재 정보 분석한다 초과이윤 있나요? 없죠. 그게 니은이죠. 미래 정보 분석한다 초과이윤 있나요? 없어요. 그게 뒤끝이죠.
그래서 약성을 이 문제에서 약성을 뭐라고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약성을 A, 중강성을 B, 강성을 C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는 기억, B는 기억년, C는 기억년 되거든. 그럼 정답 몇 번? 2번 된 거예요. 포함 관계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32회 때 나왔을 때 대부분 1번을 정답을 했어요. 1번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약성은 과거, 중강성은 현재, 강성은 모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1번으로 답을 많이 체크했대 말이죠. 그런데 중강성은 약성의 성향을 포함해요. 강성은 약성, 중강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포함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약집 53쪽에 보니까 포함 관계가 나와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럼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연수로 79쪽 문제를 푸는 거죠. 79쪽에 7번은 여러분이 풀고 8번 정답은 2번이 된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2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포함 관계형태로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는 이게 포함 관계형태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우리 교재에는 그 계속 있었어요. 이게 요약집에도 계속 이 포함관계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온 건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번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집은 53쪽에는 요게 나와 있고요. 54쪽에 넘어가면 표가 2개 나와 있죠. 그죠? 표가 2개 나와 있는데 그 표가 하나는 뭐냐? 위에 있는 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에는 과거정보다. 과거정보와 초과윤이 없다. 그러나 현재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윤이 있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초과윤이 없다. 미래 정보 분석하면 초과윤이 있다. 그거예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밑에 이 표가 어려워요.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모든 게 오픈해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시장은 불완전해요. 정보가 불완전해요.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이면은 여러분이 전부 다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조 원 정도의 수준이 돼 있어. 전부 다. 레시피가 딱 들어있는 거지. 모든 좀 오픈해야.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맛집이 그냥 맛집이 아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맛집도 좀 가보고 해야 되는데 맛집이 그냥 맛집 아니잖아요. 뭔가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뭔가는 직원들 다 퇴근하면 사장님하고 사모님 두 사람이 살짝 밤에 만들잖아. 그게 곧 돈이잖아. 그 레시피가.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탁 나온 거잖아. 오, 맛있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하잖아. 그게 불완전이죠. 그게 곧 돈.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죠. 나도 그 레시피만 가지면 식당 내면 대박 나잖아. 나는 죽어도 그 맛 안 나오잖아. 그게 불완전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딱 이렇게 완전한 할당 이렇게 나면 참 좋겠죠. 짜증나게 요게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짜증나게. 그러니까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돼요. 할당이나 아니냐는 초과윤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는 초과윤이 없어요. 왜? 모든 정보가 골고루 다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어. 어려운데 지금 내 말이 어려운 거는 기초가 없어서 그래. 말이 빨라요? 내 말이 빠른 것도 기초가 부족한 내 말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제 말이 어렵고 빠르다고 느끼면 진짜요.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5, 6월 강의를 보셔야 돼. 아셨죠? 근데 제 말이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리잖아.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라.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기초를 들어야 된다고. 아셨죠? 이거 왜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제.
지금은 문제풀이 반에서는 포인트만 잡고 넘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못하면 여기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얘는 정보가 많아. 얘는 정보가 작아. 할당이 똑바로 안 됐죠. 그럼 요 놈은 정보 많은 놈은 초과 이윤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되냐?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야가 야 건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되는데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완전 경쟁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나 불완전 경쟁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틀렸죠?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린 거예요. 완전 할당이 맞지만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어떤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불완전 경쟁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왔어요. 너무너무 자주 나왔는데 제가 항상 이 단어 나올 때마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도 제일 잘 틀려요. 왜? 빨리 까먹으니까. 와닿지가 않거든. 왠지 그렇거든.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완전은 언제나 뭐라 그랬죠? 할당.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원건이 잘 틀리십니다. 자, 우리 80쪽의 문제 9번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기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올린 5, 6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9번입니다. 1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틀렸죠? 모든 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러죠? 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은 미래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강성입니다. 2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자를 분석하여 자, 그 다음 밑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밑줄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밑줄 밑에다 는 하고 적으세요. 초과 이윤이라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걸 초과 이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붙여볼게요. 약성에서 과거를 분석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볼게요. 약성에서 과거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손가락 짚으니까 알겠죠. 그냥 읽으면 어렵고 그래서 이거 손가락 짚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2번이 맞는 말이에요.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은밀성은 중요한 게 아니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소 또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당에서는 볼게요. 할당에서는 초과이윤이 없죠. 그러니까 과대 과소가 초과이윤이에요. 할당은 정상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에서 이 달라는 대로 주면 그게 정상이윤이야. 초과이윤 과대 과소 없어요. 초과이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이 될 수 없다. 자, 아까 했죠?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살짝 나와요. 그러면 공부량이 부족하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잘 틀린다고. 자, 6에 불완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5번 현실 부동산은 강성이 아니라 현실은 중강성입니다. 강성은 현실에는 나타날 수 없어. 유토피아 꿈같은 시장이에요. 현실은 불완전 즉 중강성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 문제를 같이 푸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10번을 풀고 11번 봅니다.
11번에 1번 강성 11번입니다. 강성혈증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밑줄 정상 이상의 이온 밑줄 정상 이상의 이온 밑줄 했나요? 는 초과 이온 적으세요. 앞에 정상 이온을 초과하는 정상 이상 정상을 넘어가는 이 말이죠. 정상 이상 이온 이걸 뭐라 그래요? 초과 이온. 자 붙여봅니다. 강성에서는 초과 이온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 이온을 얻을 수 없어요. 쌤 중강성은 미래 정보 분석하면 초과 이온이 있어요. 근데 강성은 초과 이온이 절대 없다. 2번입니다. 준강성. 자, 우리 요거 배운 적이 있을 건데요. 어떤 걸 했냐면은 약성에서 과거 정보 분석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준강성에서 과거 현재 분석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본적 분석. 이거 기억나죠? 약술. 기억나죠? 약. 요거 빼고 술만 기억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약술 기억하라 그랬죠?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 약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술은 약이다 이렇게 하든지 약주를 하든 하여튼 약술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약성에서 과거 정보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왜냐하면 이게 개념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야 투자하는 사람이 과거 현재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야. 그런데 과거만 분석하는 기본에 비치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이야. 이런 개념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준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하더라도 기본적 과거 현재 분석하더라도 초과이 없죠. 한번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 약성에서 과거 기술적 분석하도 초과이 없죠. 4번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준강성이 아니고 약성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과거 현재죠. 과거 현재 분석에도 초과이 나타나는 거 준강성이 아니고 뭐죠? 약성이죠. 약성에서는 기본적 과거 현재 분석하면 초과이온이 있습니다. 왜? 현재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시험도 시험이 나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맞네요. 완전 경쟁은 강성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준강성이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줄이고 82쪽에 14번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알겠죠? 위에는 여러분이 푸세요. 왜? 같은 지문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4번. 자, 여러분 교재 요약집 55쪽에 보시면 나도 좀 외우지네. 55쪽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요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뭐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렇다. 밑줄 꺼져 있죠? 외워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온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으로 할래요. 틀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뭐해서? 불안전해서.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온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건 불안전해서. 그 다음에 초과이온이 존재하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조금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걸 암기해 놓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죠. 1번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틀렸죠?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제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이다. 틀렸죠? 완전 할당은 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도 있지만 요것도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독점이나 불완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불완전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4번.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요거죠.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뭐에서? 불완전해서. 그런데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틀렸죠? 불완전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익, 이렇게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익이 존재하거나 투기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 문제로 잘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른쪽에 15번을 볼 건데요. 15번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이건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15 이 바닥에 15, 16, 17 계산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제가 2개를 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작년 문제입니다. 아셨죠? 일단 1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5번입니다. 15번 보시면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지역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가 1년 후에 자, 표를 봅니다. 신역사가 들었으면 네모칸에 볼게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었을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그러면 들었지 않을 확률은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신역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역사가 들었으면 자, 표를 볼게요. 네모칸 안에 신역사가 들었으면 얼마냐면 8억 8천만 원 이렇게 되고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어요. 그건 여기 들어선다 라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소문만 무성한 것이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되면 얼마죠? 8억 8천입니다. 그러면 8억 8천일 확률이 몇 프로? 40%. 그 다음에 들어서지 않을 확률 6억 6천 들어서지 않을 확률이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몇 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 토지가 1년 후에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토지에 뭘 구할 거죠? 현재 가치. 그럼 우리 할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투자 파트에서 배운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미래 가치를 보낼 때는 할정, 현재 가치로 나타낼 때는 할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를 할인해야 돼요. 자, 밑에 봅니다. 투자자의 요순율 몇 프로죠? 10%. 그래서 1 플러스 할인율 0.1. 몇 년이죠? 1년이니까 한 번. 2년이면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토지가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든 거예요. 이 계산하면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얼마냐? 6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정보를 동원해서 알아냈어. 확실히 개발된다는 걸 내가 알아낸 거야. 확실히. 그러면 요거 8억 8천일 확률이 100% 1이죠. 그죠? 내가 확실히 알아냈어. 이거는 뭐냐?
요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경우죠. 확실한 경우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확실한 거는 8억 8천이죠. 100%.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굳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8억 8천인데 요게 100% 개발이 돼요. 8억 8천. 그리고 1년 후의 가치잖아. 이 토지의 현재 가치 하려면 마찬가지 1 플러스 0.1로 할인을 냅니다. 계산은 얼마가 되느냐? 8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정보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 말이죠. 빼면 됩니다. 얼마 되면 1억 2천. 요게 이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확실하게 된다. 이 차이가 이 정보의 가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 찾으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인가요? 3번이죠. 정보의 현재 가치 요걸 말하는 거죠. 1억 2천.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현재 가치 6억 8천.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계산하는 건데 이 간편하게 계산하는 거를 책은 안 적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교재 뒷바닥에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을 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렇게 풉니다. 그런데 이걸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간편하는 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요. 여기다가 바로 40%가 아닌 0.6을 곱해요. 요거에다가 1 플러스 0.1을 이렇게 할인하면 돼요. 이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바로 요 금액이 바로 나와요. 1억 2천이. 선생님 이거 왜 진작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이 시험장에 간다면 이런 수업반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려도 이렇게 풀고 나면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이 거의 그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이게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이걸 푼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 가르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방법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요게 정리하자면 요거는 8억 8천 40% 6억 60%잖아요. 이 차이를 빼는 건데 요거는 8억 8천에 100%잖아요. 이게 1인만 100%잖아요.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리하면 요거는 8억 8천에 40%, 8억 8천에 60%, 요거 더하면 100%죠. 요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8억 8천에 40% 빼진 거다. 그렇죠? 그러면 8억 8천에 60%. 그러면 60% 같으니까 요거 빼는 8억 8천에 60%와 6억 6천에 60% 빼면 요 차익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뺀다라는 거는 요거 빼기 요거에다가 60%를 빼면 되는 거다. 이거는 수학에서 어떤 원리와 같은 거냐면 어떤 원리 같은 여러분이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이런 식이 나와요. 뭐냐 14 곱하기 3.14 빼기 4 곱하기 3.14 이렇게 있어. 어릴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 뺍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 곱하기 3.14 바로 하면 되겠네. 그게 요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의 개념인 거라. 다시 자 8.8에 100%잖아요. 8.8에 100%인데 100%는 40%와 60%의 합이잖아. 그러면 요 놈은 쌤쌤이잖아. 빼고 요 놈 빼면 요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8억 8천에서 6억 5천을 빼면 요거에다가 60%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올라오도 돼. 올라오도 돼. 요거 설명을 해도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시험자 이렇게 안 풉니다. 예, 요거 풀고 나면 다시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할 걸 확인을 해요, 여러분이. 결국은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서 말을 안 했는데 교재 뒤에 바닥에 이걸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할까 싶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16번 풀겠습니다. 16번인데 16번 오른쪽에 볼게요. 몇 회죠?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16번을 풀 건데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게요. 원래 정석대로. 자, 네모칸 안에 봅니다. 네모칸 안에 1단의 토지가 있다. A. 2년 후에 개발될 가능성 45%. 2년 후 개발되면 얼마죠? 12억 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12억 1000만 원 맞죠? 12억 1000만 원.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밑에 봅니다. 할인율 몇 프로죠? 10%. 0.1. 이게 몇 년이에요? 2년이면 제곱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1년이면 한 번, 2년이면 제곱. 밑에 3번은 몇 년이죠? 밑에 17번은 몇 년이죠? 3년이면 세제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1 곱하기 1.1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수치가 나오죠? 요거에다가 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12억 1000만 원. 요 확률이 몇 프로죠? 요 확률이 몇 프로죠? 45%. 0.45. 그 다음에 개발 안 되면 얼마나 그랬죠? 4억 8,400만 원. 4억 8,400만 원 곱하기 이건 개발 안 되는 확률은 그럼 몇 프로냐? 55%죠.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하면 불확실한 상태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요게 답이야. 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간편 공식을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요거에서 그걸 뺍니다. 즉, 12억 1000만 원. 요 놈에서 요 4억 8,400만 원을 빼요. 요 놈에다가 개발될 확률이 45%. 그럼 개발 안 될 확률 55%. 0.05를 곱합니다.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하는 게 요식이잖아. 요식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자 풀이 과정 볼게요. 풀이 과정 보시면 자 1번 풀이 확실한 토지 가치 요거예요. 요 계산은 얼마 나온대요? 10억 나온다죠. 그다음 밑에 불확실한 거 그게 요거예요. 요 계산은 얼마 나온대요? 6억 7천만 원. 빼면은 답이 나오겠죠? 3억 3천. 바로 계산하는 게 요거예요. 밑에 별표 보세요. 계산기 활용. 거기 보면 1억 2,100만 원 마이너스 4,400만 원 곱하기 0.5 나누기 1.1의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요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질문할 거라는 거지. 응? 질문 안 할 생각이구나. 질문한다라고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불안해서 이걸 다시 한다니까.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 불안해. 내가 내 계산을 내가 못 믿어. 왠지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방에. 그럼 관건은 뭐냐? 이걸 빨리 1분 안에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계산 문제의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에 관계되는 이론과 계산 문제고요. 자, 오른쪽에 85쪽에 나와 있는 여과 현상이 나와요. 이거는 요약집 51쪽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집 51쪽인데 얘도 길게 이렇게 말하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 51쪽에 보면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 이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여가인데 무슨 여가라 그러죠? 저로 변했죠? 뭐로 변했죠? 저로 변했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하향여과.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 보고 공부 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이건 상식이야.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상식입니다. 고에서 저로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하죠? 하향. 고로 바뀌는 건 상향. 끝.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잘 안 틀리게 내요. 어디에서 틀리게 내느냐? 이렇게 내는 거죠. 이런 표현. 주택 가치 상승분과 주택의 수선 개량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선 개량 비용이 더 커. 수선 개량 비용이 더 클 때, 요게 클 때 하향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택 가치가 더 커. 그럼 뭐가 일어나죠? 상향이 일어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집이 옛날에는 좋은 집이야.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럼 집이 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지역 어디 가다 보면 담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담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를 붙여놨어요. 담이 제가 저희 지역에 본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담벼락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다. 진짜 주인님이 사투리를 쓴 거죠. 담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주차하지 마세요. 변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문제 없습니까? 공부만 한다고 돌아대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돌아다니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담벼락만 문제 있을까요?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면 싱크대는 안전할까요? 방충망은 안전할까요? 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샤시도 방충망도 오래돼가지고 모기가 좀 들어와. 아시겠죠? 수리하려는데 담도 고치고 방충망도 고쳐야 하는데 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 그런데 집값은 100만 원도 안 올라. 그러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 그래서 얘는 수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선했다가 아니고 수선비가 비싸고 집값이 안 오르거든. 그럼 안 고치는 거라. 그럼 집이 계속 담벼락은 요 상태로 있겠죠? 싱크대는 덜렁덜렁 하겠죠? 그럼 부자들에게 살고 싶겠냐고. 부자들이 떠나가요. 부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저속층이. 그래서 하향여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얘를 외워야 된다고. 얘를. 그런데 요 동네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 그럼 부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고쳐서 깨끗하게 쓴다고. 그러면 상향이 일어나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선 계량비가 클 때 하향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를 또 암기하셔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하냐면은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 하향여가. 이거는 왜 이런 사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 얘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가주택이 100개, 300개, 고가주택이 100개, 300개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고가주택입니다. 그런데 저가주택 사람들이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늘었어요. 또는 인구가 좀 늘었어요. 자, 소득과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 어떻게 될까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는 집값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럼 이 동네 요 집값이 옛날에 요 저가주택은 임대료가 30만 원, 고가주택 임대료 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 동네가 인구도 늘고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이 치열하겠죠. 집값이 올라가. 이 집값이 요 흐름한 데 말고 여기 좀 위치 좋은 데는 5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생각하니까 야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이렇게 고가주택이 그럼 서서히 저가주택으로 저소득층 소득으로 넘어가겠죠. 고가 저로 바뀐 요게 하향여가잖아. 그래서 저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야. 그러면 이 집,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부자들은 이걸 저소득층에 넘겨주고 어디 가느냐? 이 너머 동네, 새 동네를 개발하는 거다. 신주택단지 개발해서 요 놈들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론, 저소득은 기존 주택을 수요합니다. 새 집은 부자들 차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거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는 시점에 제가 좀 저희 새 씨가 제가 좀 부자인 줄 알았던 모양. 왠지 내 있어 보였던 모양이지. 너무 심하게 웃는데 상처받습니다. 이름 지금 심각한데 좀 없어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씀씀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오히려 뭐 하고 싶으면 바로 가자 그러거든 제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는 차도 있었고 그때 제대하고 제가 제대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바로 땄던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2년인가 바로 차를 샀어요. 차도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차 몰고 다니는 걸.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다 보니까 반전세거든. 반전세거든. 그 방 2개짜리. 그래서 하나 살고 우리 옷방 이걸 집 넣어놓고 그렇게 살았걸랑? 뭐 세상 그렇지 뭐. 후회본들 끝났지 어떨 거야. 방법 없잖아. 무르도 못하고 이미 막 이야기 다 돼 있는 상태고 돌아설 수 없는 걸 긋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한 5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조금 돈을 모아서 저 소위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새 아파트 갈 수 있나요? 형편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어. 올전세로 이제. 반전세 아니고 올전세. 무슨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그게 하향여가예요. 무지개 아파트 그때 물 새고 난리였어요. 싱크대 덜렁덜렁이었어. 그래도 반전세보단 낫잖아. 그죠?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올전세니까 다 그렇게 살아내 사람들이 왜 그래? 자, 그게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다 지금 좀 형편 나와서 지금은 몇 년 지나서 새 아파트 분양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지금쯤 되니까 새 아파트 분양 받고 나니까 갈라서고 싶지롱. 혼자 살고 싶잖아 이제. 그런 마음 안 드나요? 나만 나쁜 놈인가? 그런 생각 들걸? 다 그런 생각 들겠죠. 저는 할렐루야. 저는 만세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대구에 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다요. 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출퇴근합니다. 대구 지역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만 내려갑니다. 아싸.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기를. 예,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몇 년은 학원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계속 안 내려갑니다. 학원에 잘리면 나 뒤로 내려가야 돼. 대부 내려가는데 안 잘리길 바랍니다. 제가 제발 좀 안 잘리게 해주세요. 안 잘리면 계속 하기자. 그런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행패 좀 나아지면 요렇게 집이 간다. 이게 하향여가예요. 그 부자들은 요거 버리고 너무 동네 가서 새 동네 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하향여가. 그래서 이것만 외우지 말고 요거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요것만 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것들도 하향여가. 이 개념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5, 6을 동영상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85쪽에 밑에 19번 볼게요. 19번에 이거 하셨으면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하향여가 작동하니까 저급주택이 늘었죠. 고가 주로 변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요게 고인 요게 저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저가주택이 300개였던 게 몇 개 되죠? 400개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서서히 5년 10년에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가주택 수요가 저가주택 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주택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고로 바뀌니까 뭐죠? 이런 거는 뭐 논란이 없는 거죠. 3번 주택 여가 과정에
실주택의 실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지로 공가, 빈집은 중요한 구조선. 자, 집이 모두 꽉 들어차 있어. 그럼 이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빈집이 좀 공가, 빈집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순환, 이거는 순환이거든요.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순환해요.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빈집은 아무래도 집이 있으면 이상하기 어려우니까. 4번 고소득층 주택지역에서 주택의 개량 비용이 주택 후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자 볼게요. 개량, 수성 개량 비용이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봅니다. 하향 여가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4번을 고민한다 이 말이지. 응? 2번, 3번을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고, 이거는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2번, 3번은 보면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이 둘 중 하나예요. 집에서 풀어오셨죠? 이거 보세요. 풀어왔죠? 풀어올 때 둘 중 하나 고민이 됐단 말이야. 고민된 원인이 요거다 이 말.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이가 더 진행될수록 요거 말은 안 하고 요것만 자꾸 말해요. 내가 자꾸. 왜? 요게 결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여가 과정은 여가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자가 정의 외부는 추구하고 보의 외부는 피하려는 동기. 결국 이게 뭐냐? 외부 효과가 주거 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소득 동네는 주변 환경 어때요? 좋아요. 학군 좋고 교통 좋아요. 근데 가난한 동네는 산비탈이야. 교통이나 여건이 안 좋다. 외부 효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86, 86에서 20번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합니다. 20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만 있다 딱 봅시다. 부자, 가난한 끝.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고급주택에 약간 흐름한 게 있고, 그죠? 그래야 행편 나아지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점점 이게 무지개 아파트 점점 이렇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여가 과정은 이 주거의 질에 우리 저소득층 주거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몇 틀린지 볼게요. 2번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자 요거 뭡니다.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많을 때, 이거 외우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설명하지 이렇게 들었잖아요. 시험장이 기억이 안 나.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 하향 여가. 다시 저가주택 수요 증가 하향 여가. 고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상향 여가 나타납니다. 아셨죠?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하향 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보수비용보다 작다면,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주택 보수비용보다 작다면, 보수비용이 많단 말이죠. 그죠? 보수비용이 많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택 가치 상승이 작다면, 이 말은 보수 개량 비용이 많다면 이 말이죠. 이거죠. 보수 개량 비용이 많은 뭐죠? 하향여가잖아. 상향여가 틀렸다 이 말이죠.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저소득은 할정, 그 다음에 고소득은 할인.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여기가 부자 동네예요. 여기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선을 딱 짜서 부자 가난 그렇게 안 돼요. 조금 섞이는 지역이 있어. 아니 동네를 쫙 따라서 요거는 너도 우리도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섞이는 동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저소득층가 여기 있는데 저가주택 여기 있어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높게 그래야 되겠죠. 왜? 고소득에 붙어 있으니까. 쌤 그러면 고소득 붙어 있으면 집값보다 그게 아니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는 외부 환경, 교통 환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공원도 있고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야는 그 혜택을 보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할증 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반대는 반대가 경우 되는 거고, 아셨죠? 쉽게 말해서 강남 언저리 붙어 있는 허름한 주택은 비싸게 거래된다고. 왜? 강남에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은 할증되고 고소득은 할인된다라는 거죠. 4번,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이 들어옵니다.
저소득에 들어온 거 뭐라 그러죠? 하향여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번을 시험장에서 푼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번을 시험에 푼다면 여러분은 1번, 2번, 3번 특히 2번, 3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2번, 3번이 뭐냐? 요거라는 이야기야. 요거.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뭔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냐? 요거는 저는 여러분이 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걸 모르면 계속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 요걸 알아야 문제가 빨리빨리 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빨리빨리 판단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오른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쉴게요.